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공유 사연이고 닉네임은 리빙 레전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리빙 레전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2년 전에 직장 문제로 문의드렸는데 거의 2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대구 사는 나이 29살의 남성입니다. 우선 저희 학력과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전문대 관광과 졸업, 학점 2.76, PC방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에 직장으로 4대 보험 찍히며 다닌 것은 1년 9개월가량 중소기업 수의차 부품 업체에서 연봉 3천 정도에 다녔습니다. 회사는 21년 12월까지 다녔고 영업이 되지 않아 지점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고 7월부터 일을 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고 매일 하루를 허비하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드립니다. 전문대 졸업에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 커마 2급이 다기에 마땅한 스펙은 없습니다. 직장은 나름 다니기 편한 환경이라서 2년 전부터 직장 마치고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편집, 디자인, 제과 제빵, 쿠팡 파트너스, 손해사정사 공부 등등 여타 다른 부업과 진로에 대해 공부하려고 많이 알아봤으나 사실 마음만 컸지 유튜브로 알아보기만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또 포기 또한 너무 빠르고 그래서 저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자괴감이 너무 컸습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이라도 나의 적성,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알아보자라 마음먹었지만 역시나 저는 게으르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것 없이 6개월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 저희 인생을 돌아보고 나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왜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왔는지 생각하니 한편으로 자의한다시고 속이 편하긴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요식업 프랜차이즈, 공장 공무일을 해가면서 저보다 앞서가는데 저는 2년 동안 마음만 먹었지 사실 욕심만 부리고 이뤄놓은 것 없이 제자리인 것이 스스로 너무나 원망하며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가는 주위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느끼는 부러움과 저에 대한 원망은 사실 감정적으로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여서 고민에 적진 않겠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실패만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 자존감도 많이 낮았으며 줏대 없고 철학 없이 살았는 것 같기에 쉬는 동안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려고 많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의 문제로 와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29살 전문대 졸업, 관광가 2.76 학점, 컴퓨터 활용 2급, 운전면허 자격증, 중소기업 20개월 근무, 모은 돈 2천만원, 학자금 대출 1천만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스펙이라고 하기엔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이런 상태로 아무 준비 없이 취업을 하면 조소기업만 다니면서 살 것 같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요식업을 많이 무시해왔으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장사를 시작하니 너무 잘 되고 있고 제가 그걸 계기로 내가 생각이 많이 짧고 현실을 너무 몰랐구나 생각을 했으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이 비교적 쉬운 외식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경험하고 기술을 익혀서 나중에 돈도 모으고 실력이 되면 창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창업을 하기엔 자신도 없고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쉬면서 다른 생각도 많이 했는데 기술을 조공으로 들어가서 배울까, 전기 자격증을 딸까, 육가공을 배워볼까 생각을 했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저를 잘 알기에 몸을 쓰는 업종은 제가 좀 약합니다. 핑계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순발력이나 방향감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따라 오토바이를 사서 탄 적이 있는데 타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나서 발목이 고절되고 수술과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과 카페를 좋아하기에 요식업이 스리리 업종으로 몸이 힘들고 박봉이지만 이 길 말고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한번 이력서를 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일이나 알바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매달 집안에 100만원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지껏 2천만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도피해서 서울로 가서 하플 요식업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열심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남는 시간엔 최대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은 사실 힘들지만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있어야 하기에
나중에 공인중개사로 영업이라 뛰면서 살 수도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볼품없는 스펙에 들어가기 싫은 조소기업, 기술업은 자신이 없는 상태. 관심이 생긴 요시복 주방으로 취업, 일하면서 부동산 공부, 이렇게 나갈까 하는데 객관적으로 붕어 형님 생각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죠? 사실 이분은 딱 2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저한테 고민 사연 보냈습니다. 네. 그때 어떤 고민 사연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하고 저랑 메일을 주고받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정확히 2020년 7월 13일, 거의 2년 만이죠. 만 2년. 네. 이분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공장을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느끼는 건 그래.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게 사연 안에서 굉장히 좀 느껴져요. 29이 굉장히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늦은 나이는 아닌데 이분은 보면 서울 가고 싶다 얘기하는 건 서울은 공장 일이 없거든요. 공장 일을 극도로 좀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자꾸 요식업으로 이제 화제를 돌려서 난 공장 일을 쳐다볼 수 없게끔 뭔가 그렇게 느낌을 잡고 있어요. 일단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리빙 레전드님. 공장일도 공장이 나름이거든요. 예. 공장이라서 다 빡빡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생산직은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기술 나는 데는 중간중간마다 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바쁠 땐 바쁠 수 있겠지만 보니까 이분은 아예 공장 쪽으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공장 일은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좀 차면 너무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식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식업 일도 힘들어요. 왜냐면 요식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만약에 서울에 가가지고 적응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요식업 쪽으로 갔는데 내가 일을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파. 못 버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식업에 대해서는 뭐 단점 같은 걸 일체 안 적어놨어요. 뭔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요식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이나 환상이 좀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식업이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공장일만큼 힘들거든요. 바쁜 데는. 한시간 시간도 없고. 예. 네. 뭐 요식업 프랜차이즈와 뭐 다를 것 같긴 다를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힘들 겁니다 아마. 왜냐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주방일이 상당히 힘들어요. 오히려 어지간한 공장일보다 힘듭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항상 이제 그 화기를 달아야 되고 손목으로 계속 이제 저어주고 프라이팬 돌리고 하다 보니까 손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발바닥도 아프고. 예. 파스 달고 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요리라는 게 그냥 뭐 어디 뭐 넣어놓고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야채도 썰고 볶기도 해야 되고, 예. 양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손이 엄연히 들어가는 거죠. 하루 왼종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분이 여식업이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봐봐, 친구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거잖아. 친구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식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단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직업에 너무 이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을 있는 그대로 기대치를 낮추세요. 친구가 잘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건 다릅니다. 친구가 잘하는 건 친구가 그만큼 근성이 세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보통 친구라 생각하면 친구가 하는 업적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뭐냐 하면 하루 종일 같이 놀다 보니까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죠. 그럼 그 친구의 노력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따라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역량이 대단한 거야. 근데 같이 옆에 있고 술도 같이 마시고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얘가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하는데 다 못해. 이런 게 허다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공부 같은 것도 있고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운전 같은 거 있고 굉장히 허다해요. 종류로 하면 게임도 그렇고 맞잖아. 그냥 걔가 특출난 건데 그냥 옆에 같이 놀고 친하고 하다 보니까 얘랑 같이 있으면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 못한 애들은 못해요. 네. 일단 요식업을 저 친구가 잘한다는 건 저 친구가 요식업에 소질이 있고 그만큼 음식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식업 특유의 노동 강도를 버틴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요즘 요식업 한다고 하면 사장이 무슨 팔짱 끼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홀만 돌보고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장이 제일 바쁩니다, 여러분. 요식업 가보면 사장이 거의 2사람 3사람 몫을 하죠. 사장이 제일 막내같이 움직입니다. 요즘 요식업 가보면 가장 힘든 거예요. 요리 손질이라든지 음식 제조하는 거 그걸 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주문도 받고 거의 멀티죠, 멀티. 요즘엔 보면 저 요식업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하나만 하지 않아요. 음식을 요리하면서 주문도 받고 바쁘면 배달도 가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야 돼. 아무렇지 않게. 그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저 친구니까 하는 거지 님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은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 친구가 잘나서 하는 거야. 지금 사장 하시는 분들 중에 멀티가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멀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음식 제조에서부터 이제 직원들 풍선에다가 배달까지, 배달 같은 거하고 계산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요식업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님이 일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힘든 일을 이것저것 막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요식업은 힘들어요. 예.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주방장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들 많아. 주방자도 거기다 님 여기 보면 님 요식업 전공자도 아니잖아. 비전공자가 무슨 주방으로 취업하면 누가 써주겠다는 겁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이 이런 요리를 좀 전공해봤다거나 조작가 나온 사람들 기본적 웍이나 야채 손질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것도 나는 적성을 타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냥 내가 먹기 좋게 만드는 거하고 남들한테 파는 건 달라요. 이게. 내가 맛있어도 상대방이 맛없으면 그만이거든요. 맛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요식업은 해보세요. 해보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왜 요식업을 하려고 할까? 이게 아셔야 돼. 저 친구가 잘 되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몰라요. 요식업이라는 게 5년 10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있잖아요. 저 친구 혹시 요식업 메뉴가 뭡니까? 메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가 한다는 메뉴? 그리고 가늘고 오래 하기에는 저 추어탕이처럼 추어탕이 하는 게 좋아. 추어탕이나 아니면 매운탕 같은 거. 오히려 추어탕이처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행은 안 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추어탕이 때 힘들 거야. 근데 나는
도시가 아닌 좀 외곽 지역, 가야산을 가는 그 길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뭐 도시처럼 이렇게 불세통이 아닐 수 있겠지만 파스타 닭도리탕요 유행을 타네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식업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잘 되는 건 집은 많아도 5년 10년 잘 되는 사람 드물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뭐 어린 나이에 월 1000만원, 1500만원 벌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막 퇴근할 때 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타고 퇴근하는 뭐 사장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포르쉐 박스터 타는 사장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 나오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 들죠.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솔직히 보고 나면. 근데 얘기를 자영업 오래 하시고 얘기 들어보면 저것도 저 사람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5년 뒤에 똑같이 이렇게 장사할지 아니면 없어질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나온 사람 대부분이 장사한 지가 5년 이하다. 2, 3년 상관이다. 우리도 저렇게 장사 잘 되는 시절이 있었다. 저보다 더 잘 되는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게 뭔가 장사가 잘 되면 내 옆에도 생기고 반대편에 생기고 다 생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절대 주변에서 장사 혼자 잘 되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특히 도시는 더 심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도시에서 뭔가 장사 잘 된다 하면 요즘에 장사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상권 분석 안 합니까? 그러면 상권 분석할 때 뭐예요? 이 지점에 인구 몇 명 살고 아파트 몇 군데 있으며 이 근방에 내가 하는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몇 군데 있는지 보잖아.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열잖아. 그러면 반띵 하는 거야. 서비스가 비슷하고 맛이 비슷하잖아. 그 반띵이에요. 원래 1000만원 가져갔는데 500만원인데. 여기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나도 열어도 되겠네? 또 열잖아. 그러면 그러면 3개 돼요. 그러면 3분의 1 됩니다. 또 열어볼까? 하면 또 4개, 5개. 1년 안에 그렇게 돼. 서울 같은 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서울에 카페 같은 데 보면 1년 안에 10개 생겨요. 서울은. 예. 서울은 진짜 무서운 것이야. 대구도 만만치 않아. 대구가 치킨이 정말 심하거든. 치킨 부시 장난 아니잖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닭도리탕 한 것도 이제 프라이드 양념으로 가면 못 이기니까 아마 선회한 것 같아. 예, 지금 대구는 치킨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서울과 만만치 않을 정도로 치열하고, 다른 메뉴는 모르겠습니다만. 치킨하고 중국집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선회한 것 같아. 약간 머리 쓴 것 같아요. 어차피 치킨으로 정면 대결하면 내가 밀릴 것 같으니까 닭도리탕에다가 파스타 추가시켜보자. 닭도리탕도 먹으면 파스타도 같이 해서 팔아보면 되겠지. 근데 이게 먹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 데가 없다 보니. 근데 생각해봐. 누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이거 시켜먹고, 이렇게 파는데 왜 하나밖에 없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팔면 되겠네? 우리는 닭도리탕하고 찜닭을 해볼까? 가격을 여기 한 2만원 받으니까 우리는 18,000원 받고 해보자. 그럼 뭐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2,000원 낮춰버리잖아. 그럼 시킨다니까. 요즘엔 단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요리에 단골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서비스 더 주고, 가격 싸게 뭐 프로모션 내잖아. 그럼 바로 바꿔버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개업했네? 여기 시키면 2,000원 할인이라고? 여기를 바꿔먹어야지. 바로 바꾼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갈 때요, 갈 때. 1,000원만 싸게 안 준다. 금방 바꾼다니까. 여기 시키면 추가 메뉴로 감자튀김 가 준다고? 이거 바꿔야겠다. 그럼 바로 바꾼다니까요. 뭐, 여태까지 내가 6년 동안 시켜먹었고, 여기 10년 동안, 그런 거 없어, 요즘에는. 자영업 하시면 하나같이 요즘엔 광고라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오늘 올 사람들도 내일 올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해요. 딴 데 더 싸게 팔아버리면. 아무튼,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요식업에 대해서 좀 자잘하게 얘기했는데, 요식업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님. 지금 하나 제대로 마스터한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뭔가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잃은 게 없고 늦었다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벌려. 근데 많이 벌려서 하나도 못 잡아요.
죄송합니다. 뼈 때려서. 하나만 제대로 잡자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만 그냥 제대로 조진다.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자. 그래놓고 내가 일하고 나서 숙 달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른 거 하지. 뭔가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아무나 붙습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 붙어서 뭐 할 건가요? 장사하는데. 아무 상관없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할 게 없어요. 요즘에 집 거래 안 돼. 원래 있던 데도 없어진 마당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이것저것 다 건드리라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웬만하면 자기가 좀 돈이 있어야 돼. 자기가 좀 부동산을 만질 수 있으면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미 고인물처럼 자기 자리 떡하니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뉴비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뉴비들은. 이제 갓 따기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20년, 30년 동안 오래전부터 따가지고 자기 지분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여기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아 있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 그분들이 이미 주위에 어떤 상권이나 어떤 부동산, 건물을, 어떤 정보를 다 쥐고 있어. 나는 거기 비집고 들어가야 돼. 쉽겠습니까? 나 장담하는데 님은 있잖아. 일하면서 절대 공인중개사 할게 못합니다. 이것도 나는 준공무원 시험이에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리고 설령 붙는다 하더라도 써먹지 못해. 네. 만약에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는데 네. 아버지가 부동산에 내가 지분이 많아. 자식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 아버지가 중개사 일을 오래전부터 해서 부동산을 많이 잡고 있고 우리 집 아파트 다 두세 채 있고 아버지가 이미 단골하고 상거래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나는 인수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네. 내가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이겨요. 특히 요즘에 경기 나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이것저것 손들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가능성 다 내려놓으세요. 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식업 말고도 몇 가지 한번 정해보세요. 요식업 말고 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보안업도 있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 운전직도 있잖아요. 네. 공장 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넓게 가지세요. 내 조건이 뽑아주는 데 있으면 안 해봤던 일이라도 내가 관심을 안 가졌던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안 그러면 정말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걸로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님은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좀 가능성 있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거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자기 객관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제 30대잖아요. 이제 29살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지잡대 전문대 쓰지도 못한 전문대 나왔고 사실상 무스펙이고 직장 경력하고 중소기업이 일한 거 그게 다예요. 거기다가 뭐 뾰족하게 뭐 확실한 비전이 없어. 이게 본인한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뭐 원하는 거 찾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뭐 현실적으로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학자금은 좀 빨리 갚아요.
이거 왜 자꾸 지지 끌어넣습니까? 나 이거 자체가 본인한테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 2천만 원 있는데 왜 1천만 원 안 갚아요? 빨리 갚아야지 이거. 졸업한 지가 언제야? 모원도 2천만 원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빨리 처리해요 이거. 이게 본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 안 갚고 1천만 원 묶여놓고 있잖아요. 이거 금리 생각 안 합니까? 여기 계속 이자 따박따박 나가는 거 생각 안 하나요? 이 돈 안 아까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죠. 이것부터 빨리 해치우십시오. 이것부터.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학자금 대출 다 빨리 처리하고요. 요식업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되 기대치는 완전 낮추세요. 이 힘들 겁니다. 힘들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시고요. 어떤 일이든 님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 그리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를 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여유가 생겼다. 잘한다. 시간이 좀 남는다. 생각이 들 때 다른 걸 짚고 하셔야 되지. 지금 뭐 이제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면 뭐 공인중개사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팩트로 얘기할게. 님 주방이 제대로 하잖아요. 손에 물집 잡히고 칼 베어가지고 손 아파가지고 펜도 못 듭니다. 현실은.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샤워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알아 누울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거야. 그럼 책 읽든 뭐든 다 뒷전이야. 책 사놓고 보지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본인의 가능성과 기대치를 한참 정도 낮추세요.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것 해야 돼. 일단 요식업 해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시에 힘들었을 시에 차선책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차선책이라는 게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안 해봤던 일 중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 해봤던 일인데 내 같은 스펙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야 돼. 객관적인 건 맞아요. 객관적인 건 맞는데 좀 피할 것 다 피하는 객관적이죠. 네. 피할 것 다 피하고 객관적이지. 좋아하는 것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면 객관적이 아닌 게 뭐냐. 객관적이라는 건 전체적인 범위를 냉정하게 보는 거야. 사실상 전문대졸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고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대졸도 생각해봐. 전문대졸도 내 전공을 써먹을 수 있는 분야를 갔을 때 전문대졸이 써먹히는 거지. 어차피 이 전공 써먹지도 못하는 건 사실상 고졸이에요. 맞잖아요. 관련 분야 가지 못하잖아. 어차피.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시고 내가 어떤 일이든 받아주는 거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음대로 가세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하는 일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제 얘기 듣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재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